저는 지금 기아 자동차의 새로운 전기차 기아 EV6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새롭게 선보인 EV6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과 한층 더 발전된 기술 요소들이 적극 담겨 있는 전기차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기아 전기차의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차량이겠죠. 어쨌든 전기차 시장에서 한층 높은 경쟁력을 제시하며 또 이 형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오닉 5와의 고민을 유발하게 만드는 존재 기아 EV6가 과연 어떤 차량이고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차량을 살펴보기 전에 그 체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 EV6는 사실 이전에 등장했던 대중적 전기차에 비해서 한층 커진 체격을 갖춘 게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 4680mm에 이르는 긴 전장을 갖고 있고요. 1880mm와 1550mm의 전폭과 전고 역시 이 시선을 끄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휠베이스는 2900mm에 이르기 때문에 상당히 넉넉한 공간 기대 가치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4WD 사양과 이 롱레인지 사양의 넉넉한 배터리 그리고 20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이 되면서 차량의 공차 중량은 2055kg으로 제법 무겁게 구성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전기차의 특성상 이 배터리가 워낙 무겁다라는 점을 고려하자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무게를 갖췄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EV6의 디자인은 상당히 유연하고 또 매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현대 아이오닉 5의 디자인에 대해서 작은 차의 디자인을 좀 무리하게 크게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있다면 그냥 이 EV6의 디자인과 그 모습을 보고 있자면 그냥 딱 이 체급에 맞는 디자인을 잘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기아차와는 조금 다른 듯한 이 프론트 엔드의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고 대신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미래적 감각이 돋보이는 헤드라이트를 통해 전기차의 감성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기아의 엠블렘 역시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모던한 이 전기차의 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측면으로 오게 된다면 역시 매끄러운 곡선 그리고 해치백 스타일의 특유의 실루엣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매력적인 모습이고요. 사실 이 해치백이라고 하기엔 또 외건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 시장에서 두 차량 스타일 다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했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번 기회로 외건과 해치백들이 좀 더 많은 인기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마음 한켠에 드는 거 사실입니다. 바람베비 모양의 20인치 투톤 알로이 휠 그리고 도어 패널 하단에 이런 디테일 그리고 이 디테일을 이어받는 이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의 디자인은 상당히 세련되면서도 이채로운 모습입니다. 특히 이렇게 후면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EV6만의 독특한 후면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정말 전기차기 때문에 가능한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정된 체격에서 더욱더 넉넉한 적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엔지니어링적인 고민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바디킷은 굉장히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번호판 주변에 이렇게 독특한 이 세로의 디테일이 더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이 리어 스포일러 부분일 거예요. 해치백이나 외건들에 적용되어 있는 전형적인 그런 리어 스포일러 형태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플루팅 루프 스타일로 튀어나와 있는 이 돌출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리어 스포일러의 그런 기능적 역할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면 확실히 EV6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세련된 그리고 기아차 전기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존재로서 이 부족함 없는 그런 독창적이고 미래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아 EV6의 실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를 여는 순간 저는 아이오닉 5와의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아이오닉 5보다 EV6의 실내 공간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더라도 저는 이쪽이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요.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디지털 클러스터,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및 에어벤트의 디자인 등 전체적인 연출에 있어서도 좀 더 익숙하고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소재와 소재의 연출, 그리고 마감 등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수한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모두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스티어링 휠이나 각종 부분에 적용되어 있는 엣지감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플로팅 방식으로 다듬어져 있는 센터 터널 등 다양한 부분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이죠. 특히 이 플로팅 센터 콘솔 앞쪽에 있는 요 스타트 버튼과 기능 버튼들의 조합은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공간의 연출이라던가 기능의 연출에서 상당히 돋보여요. 실제 이런 무선 충전 패드와 휴대폰 거치대를 같이 절묘한 위치에 배치를 했다라는 점도 인상적이고, 또 하단에 이런 스토리지를 추가적으로 마련한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고 아주 깔끔한, 그리고 또 익숙하면서도 기술적 발전을 느끼게 하는 아주 매력적인 공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 도어를 열고 실내 공간을 살펴보게 되면 이 공간의 쾌적성에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디테일과 이런 연출 외에도 기본적인 공간이 상당히 쾌적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시트의 크기라던가 시트의 마감에 있어서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드라이빙 포지션이 다소 높고, 또 엉덩이의 위치와 페달의 위치가 거리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지만 높이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조금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매력을 잘 활용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지는 2열 공간 역시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금 높긴 하지만 굉장히 쾌적하게 마련되어 있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상당히 여유롭고 깔끔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2열 시트 아주 고급스러운 건 아니지만 독특한 디테일과 굉장히 우수한 등받이 각도 조절 능력을 바탕으로 굉장히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공간을 제시하고 있죠. 특히 레그룸도 그렇고 헤드룸도 모두 쾌적한 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기차들이 사실 세그먼트가 좀 작은 포지션이 많은데, 이제는 패밀리카로도 활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체격의 전기차가 등장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적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6의 트렁크 게이트를 들어 올리게 되면 굉장히 깔끔하고 아주 명료하게 다듬어져 있는 적재 공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간 구성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내 귀퉁이에 홀더가 함께 마련되어 있어서 사용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치백 타입이다 보니까 이 적재 공간과 이 캐빈, 그러니까 거주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특징은 있지만 사실 그렇게 큰 거부감의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2열 시트를 폴딩하여서 더욱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사실 이 전기차로도 다양한 아웃도어 및 레저 활동에서의 높은 가치를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EV6의 파워트레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후드를 들어 올리게 되면은 이제 모터 패키지 커버처럼 보이는 이 커버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 전면 수납 공간 커버입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롱레인지 4WD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산 출력으로 약 325마력과 또 605Nm, 그러니까 61kgm 정도의 우수한 토크를 제시하는 듀얼 모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죠. 이 덕분에 2055kg에 이르는 제법 무거운 차량이고, 또 20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음에도 이 EV6는 상당히 민첩하면서도 대담한 운동 성능을 제시하죠. 참고로 이 효율성도 준수한 편인데요. 이 복합 전비가 4.6km/kW시고요. 도심과 고속 전비는 각각 5.1 그리고 4.0km/kWh입니다. 참고로 이 넉넉한 이 77.4kWh의 배터리 덕분에 1회 충전 시
이 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이 도심과 이 고속이 각각 446 그리고 351km이기 때문에 사실 이 효율적인 주행을 좀 익숙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주행거리와 퍼포먼스를 모두 그러니까 공존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되네요. 그럼 지금부터 기아 EV6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이 차가 어떤 특징과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간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케이트보드 타입의 플랫폼 덕분에 굉장히 쾌적하고 넉넉한 공간의 매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바닥이 평평하게 아주 넓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위로도 상당히 여유로운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실제 운전자는 물론이고 탑승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의 매력은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런 특징이 있죠. 이제 사실 일부 자동차들, 특히 스포티한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이 페달 쪽을 좀 더 깎아내려서 이 안정적인 드라이빙 포지션을 구현을 하는데 공을 많이 들이는데, 사실 이 전기차들, 특히 이렇게 대중적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말 그대로 플랫폼 위에 시트를 올리고 바로 페달을 장착을 하기 때문에 드라이빙 포지션이 아주 이상적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실제로 이 차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드라이빙 포지션이 아주 매력적인 건 아니에요. 이렇게 껑충한 느낌이 좀 있죠. 대신 전방 시야라든가 측방, 후방 시야가 굉장히 쾌적하게 마련되어 있다라는 점은 정말 이 차량을 다룸에 있어서 정말 편하고 대중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라던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센터 콘솔의 구성, 배치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고요. 특히 저는 이 패턴 연출도 좋고 이런 푸른색 디테일, 그리고 이 플루팅 스타일의 센터 콘솔을 마련을 해서 이 활용도를 높인 부분, 저는 요 배치가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물론 다른 버튼이라던가 다른 기능들을 좀 더 놨어도 괜찮겠다,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구성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의도나 노력이 나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굉장히 세련되고 이런 연출도 되겠구나, 이런 연출도 가능하구나 라면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HUD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좀 주행을 할 때 시선이 좀 뺏기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EV6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차가 자연스럽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자라는 느낌이 좀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차선 변경을 한다거나 방향지 시동할 때 정말 제 눈앞에 이만큼의 영역에 그래픽이 들어가요. 그래서 막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게 HUD의 매력이구나 라는 걸 좀 더 명확하고 아주 큼직큼직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아보면 성능에 대해서는 크게 아쉬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테슬라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초고성능 모델들 많잖아요. 타이칸이라던가 아니면 아이페이스라던가 이렇게 4,500마력대가 넘어가는 그런 모델들과 비교를 하자면 아주 빠르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전기차 특유의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출력 전개 덕분에 정말 운전자는 언제든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 가속하고 달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차예요. 게다가 이런 예전의 전기차들처럼 막 건조하거나 온 오프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 점진적으로 쭉 밀어주는 그런 뭐라고 할까, 연출의 숙련도? 감성의 연출? 그런 부분이 더해지면서 차가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고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고급스럽다는 이전의 기아 전기차에 비해서 고급스럽다는 거지, 지금 시장에 있는 다른 전기차들에서 최고급 수준의 그런 고급스러움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발진 가속도 우수한 편이고 고속주행 성능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차를 다룸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죠. 저도 사실은 이 차를 타면서 좀 속도를 내보기도 하고 추월 가속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고 정말 깔끔하게 아주 잘 다듬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만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드라이빙 모드 같은 경우는 에코, 노멀, 스포츠, 그리고 이 드라이빙 모드를 꾹 눌렀을 때 스노우 모드가 이렇게 총 4가지가 발동이 되는데, 스포츠 모드에서 확실히 엑셀러레이터 페달의 반응이 빨라지긴 하지만 사실 성능 자체가 그렇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성능이기 때문에 막 드라마틱한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반응이 빨라서 좀 더 달리는 맛은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 에코는 확실히 효율성을 많이 고려를 하면서 차징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노멀로 타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차까지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GT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EV6 그냥 이런 롱레인지 모델까지는 그냥 일상적인 전기차니까요, 그냥 노멀 모드에서 타는 게 가장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건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뗐을 때 물론 여전히 온 오프예요. 그냥 뚝 하고 출력이 떨어지는 건 있어요. 내연기관들의 그런 샤라라 풀리는, 샤라라 이렇게 접어드는 그런 출력의 그런 마무리, 이런 건 없는 건 사실인데, 확실히 이전보다는 그런 차의 연출에 있어서 건조하지 않게 느낄 수 있도록 많이 다듬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내연기관 타다가도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네요. 저는 생각보다 좀 타면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네.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그런 반응도 이전보다 한층 더 성숙해졌어요. 네. 이전에 진짜 막 후딱후딱 이렇게 꿀떡꿀떡 하는 그런 제동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많이 줄었어요. 진짜 그냥 가볍게 살짝 엑셀을 밟아주고 살짝 밟아주고 하면서 능숙하게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기차로 한 단계 스텝업한 느낌이 아주 잘 들어요. 그래서 차를 타면서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승차감과 차 다룸에 있어서도 확실히 발전했다라는 게 많이 느껴져요. 사실 이 전기차들이 구조적인 특성상 이 차체를 단단하게 견고하게 가져가야 되고, 그러니까 유독 더, 그래서 좀 그러다 보면 좀 과도하게 건조한 질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체나 구조에 대해서 워낙 강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서스펜션이나 이런 다른 부수적인 시스템들이 대비하기에 너무 좀 건조하고 딱딱한 느낌이 있었는데, 확실히 EV6는 이전의 전기차들에 비해서 한층 더 성숙해졌다라는 게 티가 많이 나요. 네. 생각보다 티가 많이 나서 타면서 이 정도 괜찮은데? 괜찮다, 좋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 조향에 대한 감각은 여전히 뭐 가볍고 편하다는 건 뭐 브랜드 특성이 잘 드러나 있는데, 요철을 넘는다거나 도로 이음새를 지난다거나 포트호를 지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자잘자잘한 그 노면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게 티가 나요. 네, 어느 정도 수용하려는 게 모습이 티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다루기 좋은데? 타기 좋은데? 라는 생각이 좀 머릿속에 많이 드네요. 네. 그런 부분에 좀 이점이고,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이오닉 5가 살짝 거친 노면을 만나기 시작하는 순간 막 좀 있었거든요. 근데 EV6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여유가 있다, 좀 더 다듬어진 느낌이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그냥 일상적인 차, 데일리카로 사용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와 완성도, 움직임 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 생각이 돼요. 네. 이 정도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다양한 안전사양이라던가 편의사양들에 대한 매력도 있겠지만, 사실 이 차량은 V2L도 가능하다라는 게 큰 강점이죠. 워낙 뭐 넉넉한 배터리, 우수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에서 전력을 빼서 다른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큰 매력을 품고 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가치일 거예요.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하자면 이 차량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오늘 이 차를 경험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이 차를 타면서 제가 오늘 지금 시승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효율성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차의 효율성을 보게 되면 고성연비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제가 오늘 좀 한적한 이 간선도로들 좀 달리고 또 좀 공터에서 차를 좀 세워놓고 막 이러면서 좀 어떻게 본다면 좀 효율을 떨어뜨려 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5.4km/kWh의 효율이 나오네요. 예, 물론 뭐 공인연비보다 당연히 좀 높은 수치긴 하지만 이 정도라고 한다면 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계산이 되지 않을까, 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이엔드로 넘어가는 게 아닌 그냥 정말 대중적인 전기차 부분에서 매력적인 차량을 찾는다면 저는 이 차량을 충분히 권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부분이 오늘의 좀 결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새로운 모습과 스타일로 이제 기아 자동차의 새로운 전기차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선봉장 EV6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뭐 세련된 깔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실내 공간의 연출과 디테일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실제 판매라던가 그런 준비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만큼 전반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시승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그건 있어요. 확실히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가 롱레인지 4WD에 뭐 이것저것 붙어서 6천만원대가 넘는 가격표를 달고 있어요. 물론 자동차가 꼭 그러니까 비싸면 욕먹는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글쎄요, 대중적인 전기차라고 한다면 조금 더 많은 부분에서 고민 좀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네. 아니면 반대로 좀 더 대중적인 성격의 그런 전기차들도 좀 준비가 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EV6 분명 뭐 선호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전기차를 필요로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고요. 전 다음에 다른 자동차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